자, 이 추경과 관련된 얘기 말고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야당인 국민의힘은요, 이 대통령의 첫 시정 연설을 앞둔 의원총회에서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정책이자 협치의 복원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아무리 오늘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고 협치를 강조하겠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과거의 사례들을 좀 비추어 보면 시정연설 전에 야당이 보통 뭐 피켓 시위를 한다거나 야유를 보낸다든가 뭐 규탄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이것도 협치의 시작으로 좋은 징조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취임한 이후에 원내대표들 모아서 그것도 이제 국내심은 야당에서 국내심만 초청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담내의 의미도 있고 또 협치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굳이 피켓 들고 할 이유는 없죠. 네. 원내대표끼리 모임에서 또 주장은 다 말씀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등 반응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 네. 그다음에 만약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을 때는 또 다른 저희가 액션이 나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검토 기간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굳이 피켓팅으로 통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어제까지 열렸죠. 여야가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파행 끝에 이틀간의 청문회는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들어오네요.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돼. 앉아요. 네. 자료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속개가 안 돼요. 무슨 법위에 존재하십니까? 김희정 의원은? 자료가 와야지 회의를 하죠. 자료는 와 있어요. 왜 도망을 합니까? 누가 도망을 가요? 야당이 이렇게 도망하는 법이 있습니까? 참 어이가 없어. 증인 제로, 무자료, 무자료? 밤 12시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신기록을 쓰셨어요. 야당 의원님들이 청문회 참석을 안 하신 상태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까지 고성과 설전이 난무했던 인사청문회가 결국 끝났고요. 김민석 후보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대목은 송구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 인주는 글쎄요, 당연한 수순으로 기대하는 듯한 뉘앙스가 읽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향해서 제기됐던 의혹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무언가가 더 나왔다기보다는 그저 도돌이표 형식으로 반복이 됐고 후보자가 어느 정도 소명을 한 내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무자료 총리다, 증인과 참고인은 안 불러서 청문회가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계속하시면서 사실 국민의힘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공세만이 난무했던 청문회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민석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큼의 어떤 한방을 국민의힘에서 과연 준비했느냐, 저는 그러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께서도 이제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했다라고 하셨고 또 미흡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혹만 난무했지 어떤 명쾌한 이 해결은 없었다. 이유가 있죠. 이번 인사청문회는 증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도 없었다고 국민의힘은 또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야당 측의 결정적인 한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산무청문회였다라는 이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결국에 맹탕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증인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것은 여야 간의 협상이 안 된 것입니다.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다는 증인이 없는 이 무증인의 25년 만이죠. 책임을 안 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셔야 됩니다. 처갓집에서 2억을 지원받았는데 증여세 납부 자료에 보면은 그게 얼마인지 금액도 확인될 것이고 인사청문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능멸한 바가 없습니다. 전임 총리들이 제출한 규정에 따른 부분은 다 제출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더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말이 안 돼요.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액수만 총액만 얘기하고 그에 관련된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조작이에요? 끝까지 여야는 증인과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내탓 공방만 벌였습니다. 이번 청문회 때는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의 의원 빼고는 아무도 보이지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한 방을 준비한 게 맞는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이 없었고 증인 채택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라는 패착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김민석 후보자와 민주당이 준비를 잘했죠. 네. 왜냐하면 안 내면 된다. 왜냐하면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그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네. 기초 자료를 안 내시니까 사실은 이제 5억 정도 벌어서 13억을 썼으니까 8억이 빈다. 이 자금 출처가 어디냐, 자금 원이 어디냐,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8억 정도가 애당초 빈다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어디서 왔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주장을 했어요. 그럼 그 주장이 맞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청문회 검증 작업이에요. 그러면 입증하려고 그러면 객관적 자료, 뭐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자료가 부족한 경우는 증인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사청문 요청한, 원래 후보자가 내는 인사청문 요청에도 보면 학력, 경력, 병역,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새로 드러난 저런 여러 가지 자금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안 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의문의 일패를 김민석 후보자가 했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어차피 김민석 후보자는 통과돼요. 네. 절대 다수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다소 좀 오해를 살 만한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몇 개 냈어야 돼요. 근데 안 내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뭔가 다른 정치 일정이 있다고 생각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정치 만약에 일정이? 총리가 아니고 서울시장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울시장 등의 다른 선출직의 정치 일정이 있다 그러면 이후에 공방 대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자료를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총리가 최종 목적은 아니겠구나. 총리 이 인준 청문회에서 이렇게까지 자료를 안 내면서까지 버티는 이유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네. 어느 정도 내고 뭐 일부 부족한 부분은 그 민주당에서 옹호해 줄 테니까 약간 골라서 냈으면 될 텐데 저렇게 안 낸다는 것은 네. 뭔가 다른 공방의 대상이, 미래 공방의 대상이 있을 수 있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뿐이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청문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 그 이상의 얘기를 짚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다른 정치 일정, 그러니까 다른 서울시장 출마라든가 뭐 이런 거를 대비하려는 그런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해주는데요. 근데 일단 후보자께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장 출마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번 총리직이 이제 마지막 정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다음 지방선거 일정까지 고려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총리직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짧은 시간 동안 역임하고 내려오실 일도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무리한 자료 요구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국민의힘 측에서 요청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자녀의 성적표, 생활기록부, 그리고 전처의 출입국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셨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요청을 해놓고 못 받으니까 이런 사생활 침해 성격이 있는 자료 요구를 해놓고도 어떤 김민석 후보 측에서 의도적으로 내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프레임을 씌우느냐라는 공방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료 제출을 못 받았다라고 김민석 후보자를 비판하시기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 과연 정당한 자료들을 요구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짚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과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애당초부터 없이 가겠다라는 말을 했던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5명 정도 국민의힘 측의 요구안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 과정 가운데에서 4명을 빼고 3명을 추가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청문회의 무기력함을 매번 할 때마다 온 국민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특히 이 청문회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여야 의원들이 다 지적을 했거든요. 민주당도 동의했고요. 향후에
어떤 이 청문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계속 추진을 할 의사가 있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사실 이 주장은 여야 할 것 없이 늘 나왔던 주장이긴 네. 합니다. 뭐 이른바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좀 분리해서 그리고 뭐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사생활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고 이런 방식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 청문 보고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많은 의혹들을 사실 다 소명했다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국민의힘에게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소명됐던 부분 인정해 주시고 함께 이런 뭐 인준에 참여를 해 주십사라고 끝까지 요청을 드리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 일방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당당하게 일을 하려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부 출범에 상당히 순탄하게 유리하지 않을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인준은 여당 주도로 강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절대 다수를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죠. 여대 야소 상황에서 여당 의석수로 불가능한 것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뭐 줄줄이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긴 하지만 총리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인준 과정 없이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죠. 어쨌든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